안녕하세요. 딱더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만약에 핵사고가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여러분 여행 갔을 때 터진다, 이런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그나마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에서 계속 핵 발전소가 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접 국가인 우리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핵 발전소 사고가 한번 났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핵 발전소는 항상 이게 멀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어나서 안 되는 사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 핵 발전소가 터진다든지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어떤 핵 관련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핵의 노출이 만약에 된다면, 쪽을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대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지금 우크라이나 근처 국가들 나라에서 분배되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 여러분 꼭 조금씩은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약이 없다면 여러분 식품으로도 이거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핵폭탄이 터졌다, 핵발전소가 터졌다,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먼지가 생겨요. 이렇게 버섯 먼지 피어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먼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당연히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이오단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이오단 131인데 얘가 우리의 호흡기나 위장관을 통해 들어와서 갑상선에 쌓입니다. 갑상선에 쌓여서 여기서 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물론 갑상선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고 여기에만 타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골수 억제도 일어나고 다른 장기에도 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1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 근거해서 어떤 대량은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량의 방사선은. 근데 소량의 방사선이라도 들어오면 여기 타격이 되니까 이거라도 막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포타슘 아이오다인 터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칼륨 요오드 알약 이 정도 되겠어요. 예. 요 알약을 먹어주면, 그러니까 폭탄이 터진 즉시 먹어줘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1시간 내로 늦어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에 그런 방사선 요오드가 쌓이는 거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거기다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이 생기는 거를 굉장히 많이 차단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전신에 영향을 미치도 좀 막아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럼 핵먼지가 얼마나 퍼지느냐? 자, 터졌을 때 반경 500km까지 퍼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그러니까 반경 50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을 먹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 후 1시간 내에 늦어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무슨 항생제, 소염제, 무슨 설사 이런 것만 준비할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 약도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사실 용량이 지금 FDA나 CDC에서 요구하는 권장하는 건 어른은 130ml, 소아 청소년 65ml, 영아는 뭐 16ml 요 정도인데, 이 논문에 의하면요, 자, 이 논문이에요. 이게 좀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적은 양을 먹어도 보호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어떤 양을 먹어야 되는가?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45ml 정도만 먹어도 되고요. 뭐 아이는 30ml, 뭐 영유아는 한 7.5ml 이 정도만 먹어도 될 거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을 분석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량을 먹는다고 해서 130ml를 먹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뭐 큰 부작용이 있진 않은데 이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과량의 아이오다인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포타슘 아이오다인은 방사선 아이오다인을 못 들어오게 미리 자리를 잡고서 이제 막아주는 거거든요. 여기 내가 차지했으니까 못 들어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오다인이 왜 갑상선에 가냐?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씁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갑자기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적게 생산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게 재료를 갖다가 많이 집어넣으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잖아.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적당히 주면은, 적당히 많이 준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 주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이제 늘어나요, 우리 몸 체내. 근데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냥 밥을 갖다가 그냥 2그릇 주면은 살찌는데, 밥을 그냥 쌀 한 가마에 확 그냥 밥을 줘.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먹다가 체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이제 살이 빠져.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너무 많은 아이오다인을 재료를 갖다 주면 오히려 갑상선 저하증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정확한 기전은 학자들이 잘은 몰라요. 그래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많이 주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재료를. 그래서 T3, T4가 떨어지고 TSH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과량을 먹으면 예방 목적으로 방사선 아이오다인이 섭취되는 걸 예방하는 목적으로 과량의 포타시움 아이오다인을 먹으면 그러면 갑상선 저하증이 확 생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끊으면 원상 복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느 정도를 먹어줘야 되는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최소 노출을 1시간 이내에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미리 뭐 예측을 할 수 있다. 나는 뭐 어떤 핵발전소가 터진 데를 가야 돼. 그러면 24시간 전에 먹어주고 그 나와서도 한 며칠 더 먹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면 이 약을 사두면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가? 유통기한. 알약이 한 6년 가고요. 근데 6년, 유통기한 지난 거를 6년 동안은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총 12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루약, 그라뉴라고 하는 건데, 이 가루약은 원래 유통기한이 한 12년 되는데, 이거를 12년 더 먹을 수가 있대요. 유통기한을 연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루약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알약이 없어, 당장. 근데 핵이 터졌어, 만약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집에 찬장을 열어보세요. 거기 뭐가 있느냐? 미역, 다시마, 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김보다는 미역이나 다시마가 좋아요. 그거를 그냥 뜯어 먹어도 되는데, 그럼 얼마를 먹어야 되냐? 이게 뭐 한 45ml를 먹으려면 다시마가 1kg에 이제 266ml가 들어있거든요. 다시마 1kg. 근데 다시마 1kg 먹으려면 엄청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이거를 끓여가지고 물로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마로 치면은 우리가 한 100ml 먹는다고 하면은 한 0.3kg, 그러니까 300mg을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300ml 정도 다시마를 넣고서 냄비에 넣고 그냥 팔팔 끓여요. 끓인 다음에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 훨씬 먹기 편하겠죠. 네. 그렇게 얘가 왜냐면 아이오다인의 수용성이라서 99%다 물에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굳이 포타시움 아이오다인이 없어도 우리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찬장에다 여러분 한국 미역, 다시마 다 있잖아요. 찬장 열어보면.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런 거 말고 이제 켈프라는 그런 어떤 후추처럼 생긴 이런 소금 대용으로 쓰는 이런 양념이 있어요. 플레이크라고 해서 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있는데 어떤 조미료 같이 쓰는 겁니다. 다시마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런 거에 티스푼 하나당 13ml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서너 스푼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찬장 딱 열어보면 켈프 플레이크 딱 꺼내 쓰면 됩니다. 자, 제가 닥터심이 꿀팁 알려드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요, 우리 한국인 대상으로 이제 요오드 섭취를 조사한 이런 또 연구 논문이 있어요. 우리 미역국 먹잖아요. 우리 애기 나면 미역국 먹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죠. 내 선조의 지혜인데, 미역국을 먹는 게 이제 서양 학자들은 이게 너무 과량의 섭취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산모들에 있어서 이게 이제 노란 게 이제 부족한 거거든요. 노란 게 이제 요오드 양이 부족한데, 임신했을 때랑 수유부가 요오드 양이 부족하게 나와요. 이렇게 노랗게. 예, 그렇기 때문에 먹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요오드 측면에서만 봐도. 그래서 미역국이 이제 요오드 측면에서도 산모나 이제 수유부한테 도움이 된다. 요오드 보충하는데.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은 그 핵폭탄이나 어떤 핵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어떤 알약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것. 알약이 없다면, 자, 식품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닥터심이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닥터심이었습니다. 닥터심.